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의대 정원 증가도 이루어졌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사실 한두 개 정도는 불인증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의대 정원 증가를 평가한 의평원이 의대 정원 증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어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은 대부분 틀리니까 제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하기로 올리면 됩니다. 이제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의대 후배들이 이런 걸 알면 좋겠다 라는 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의사들이 최저임금 계산법이나 실업급여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 최저임금은 정말 애들이 많이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련을 받으실 거예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게 될 건데, 모 병원에서 제가 수련 받을 때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다? 난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이거 최저임금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했더니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야. 한 달에 막 80씩 모자라.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7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84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계산을 해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병원에. 아니, 최저임금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월급이 이만큼 부족하더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병원에서 그럴 리 없다, 너가 틀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뭐 의사가 와가지고, 야 금닥터, 너 수련 받기 싫어? 이런 말도 하고, 어떤 의사는 자기는 최저임금보다 못 받아도 되니까 안 받아도 된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는데 애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만큼 달라는 거에 대해서 왜 협박 아닌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단체로 무지하니까 비정상인 사이에선 정상인이 이상한 것처럼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 친구들은 그 월급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심지어 그 편의점 알바를 해도 그 야간 그거 수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 이거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노동법이나 이런 게 나온 건데 얘네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곳에 의사들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최저임금 이거랑 이거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다들 뭐라 그러냐면, 언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느꼈어요. 이거 자기 월급도 못 지키는 애들이 되게 많다. 의대생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최저임금 속에서 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인턴이나 이럴 때 최저임금으로 살았으니까.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이 다 최저임금으로 살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대를 입학한 학생들이 보통 예과 2학년 때는 사람을 살리는 전공을 많이 꿈꿀 거예요. 본과 3학년, 4학년 되고 의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 생명과 관련이 조금 비중이 적은 과를 고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흉부외과나 뭐 내과 같은, 아니면 저의 영원한 존경하는 리스펙한 사람들인 카디올로지스트 같은 아주 생명을 다루는 그런 내과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2024년부터 2023년부터 시작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그럼 2025년 6년이라 합시다. 2023년부터 2024년, 5년, 6년을 쭉 보게 되면요, 의료 소송이 좀 많이 활발해졌어요. 이거는 뭐 통계에 나와 있고, 뭐 의사가 승소하는 확률이 99%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부분 승소율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의사가 압도적인 승소율을 자랑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을 받으면은 인턴, 레지던트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소송을 받는 게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교수들한테 걸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추세는 뭔가 전공의들한테 소송이 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그런 거를 보호를 해주는 게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를 꼭 보세요. 2023년, 4년, 5년간에 이번 최근에 또 어떤 판례들 꽤 생겼는데, 이런 판례들을 꼭 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과를 전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과를 전공을 했는데 소송이 예를 들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억울해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판례가 나와 있잖아. 여러분 똑똑하시잖아. 저보다 더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판례가 있고, 판례를 봤더니 교수는 아니고 전공의들한테 소송이 걸리고 전공의들이 배상을 하고 이런 판례들이 쌓였는데, 근데 그 판례들이 쌓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바이탈 동의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흉부외과, 심장내과, 중환자의학과 이런 과들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소송에 걸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를 사실 동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는 이제 법을 모르면 생존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풀이들은 다 검증을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추세라고 봐요. 이거를 비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협회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성명서가 보통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판례가 나왔고 그런 좀 의사의 치료 범위나 이런 걸 제한하는 판례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어쨌든 이런 협회들에서는 성명서 같은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침습적인, 굉장히 사실 저도 이제 좀 무서우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판례가 간호사가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수들이 좀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를 한다는 거는 내가 좀 덜 배우고 소송을 좀 당하더라도 소송에 걸리더라도 그래도 나는 환자를 위해서 이제 밤새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밤새고 근무하는 기간을 5년 정도는 할래. 뭐 그 이후에 전문의 대우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전공을 선택해라. 세 번째로는 의사 이외의 일을 좀 마련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의료계가 힘들어진다잖아요. 의료계만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비단 모든 사업이 우리나라 자체가 저성장의 시대에 머물러졌다고 하잖아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미국 의사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의사 시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봄직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해서 미국 의사 시험이나 일본 의사 시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주저하는 게 많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도 꽤 많이 시도하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방향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의사 면허 따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 때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어떤 일을 하던 소송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고 수련을 받으면 나 소송 받을 거예요 라는 걸 어쨌든 동의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 수련을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필이면 군대를 무조건 다녀오세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치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군의관 3년 갈래요, 공복이 3년 갈래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현역으로 가는 걸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하실 때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걸 토대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이렇게 흘리시고 편하게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요.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요거트도 드시고 건강하게 잘 모두 다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